작성된 객체나 선분의 크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작업에서는 당연히 작성된 객체를 지운 후에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토캐드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크기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 167페이지의 스트레치 명령, 179페이지의 랭슨 명령, 그리고 168페이지의 스케일 명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작성된 객체와 선분의 크기, 즉 축척을 다시 원하는 치수에 맞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삭제 후 다시 유사 객체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원 내부에서는 원 외부로 동일한 길이만큼 연장할 때 무슨 명령을 사용하지? 아, 랭슨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 명령어는 중심선을 정리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선의 길이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변경하거나 때로는 지정한 길이값으로 연장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 랭슨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 명령어를 통해 도면 작성에서 중심선 등을 가지런히 정리할 때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치 명령. 스트레치 신축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명령어는 클로징 방법을 통해서 특정 객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그 객체 부분을 기준점을 지정하신 다음 늘리거나 축소할 수 있는, 즉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트레치 신축 명령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 명령어는 명령어 입력창에 직접 스트레치라고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S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수정 패널에서 다음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동일하게 스트레치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치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옵션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지정, 두 번째 지점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변이로 사용, 변이라는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스트레치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200, 200이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다음과 같이 X 방향으로 200 거리만큼 연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트레치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치 명령어를 실행시킨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로징 방법, 즉 걸침 방법으로 신축할 객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선에다가 번호를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 2번 선, 3번 선, 4번 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신축되는 선은 1번하고 3번이고요. 4번 선 같은 경우에는 이동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클로징 방법을 할 때는 우측 모서리점,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좌측 모서리점을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이 걸침의 사각형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걸침 사각형 안에 완전하게 포함된 이 4번 선은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걸침 사각형에 걸쳐져 있는 1번과 3번 선은 신축, 즉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침 방법으로 특정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엔터를 입력해 주신 다음 기준점을 객체의 특정 점에다가 기준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점을 지정해 주는 방법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대 극좌표 방법을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때로는 주변에 특정한 점들이 있다면, 특정한 객체의 점들이 있다라면 오스냅, 즉 특정 객체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해당 점을 클릭함을 통해 가지고 신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는 200 정도 연장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정확한 수치값을 입력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방향값을, 즉 각도값을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 극좌표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점을 지정하셨다면 상대 극좌표로 골뱅이 200 각도 정확하게 X방향이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이 선이 이런 식으로 신축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200이 늘어난 객체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치 신축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는 단축키 S를 사용하게 되고요. 명령 아이콘으로서 리본 메뉴의 수정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신축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는 걸침 방법을 활용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습 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침 방법이라는 것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드래그함을 통해서 그 드래그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거나 걸쳐진 선을 통해서 신축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명령어 입력창에 S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걸침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측점을 클릭하시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현재 녹색의 걸침 박스가 나타납니다. 걸침 박스에 완전하게 포함된 아랫부분의 수평선은 이동이 될 것이고 걸침 박스에 걸쳐진 두 개의 수직선은 신축이 됩니다. 제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아서 걸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객체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설정하고요. 클릭,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축이 자유자재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랫부분으로 200 정도의 거리만큼 신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200 각도, 현재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각도는 270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걸침에 포함된 선은 이동이 되고 걸쳐진 선은 200만큼 신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서 스트레치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본 메뉴의 신축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우측부터 좌측까지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박스가 수평선과 원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걸침 박스 안에 수평선과 원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요소는 이동이 될 것이고요. 수직선은 신축이 될 겁니다. 객체 선택이 마무리됐으면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지정해서 이번에도 골뱅이 200, 각도 27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어떻습니까? 수평선과 원은 이동이 되고 수직선은 신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슨 명령. 랭슨 길이 조정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선을 조금씩 길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명령어가 바로
lengthen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즉, 선뿐만 아니라 호의 사이각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lengthen 명령어는 lengthen이라는 단어를 직접 명령어 입력창에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len이라는 단축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리본 메뉴에 홈 탭 수정 패널에서 해당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lengthen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선택이라는 것은 길이 조정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증분, 퍼센트, 합계, 동적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과 같은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50 정도 더 늘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증분이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lengthen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 그리고 증분이라는 옵션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고요. 값을 50을 주시고 그리고 늘어나는 방향이 이쪽 우측이기 때문에 우측의 근거리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이 50만큼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 값을 주시면 반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센트, 즉 퍼센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작성된 선을 100%로 보고 이 100%, 이 기준선에 120%라고 입력해 주시면 20%가 더 증가된 선을 여러분들이 조정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80%라고 주시면은 기존의 선을 100%로 보고 20%가 축소된 선을 여러분들이 조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이 바로 퍼센트라는 옵션입니다. 다음 합계 T라는 보통 토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의 길이를 가진 선들이 화면상에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볼까요? 그러면 1000이라는 길이를 내가 일괄적으로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는 토탈, 즉 합계라는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값을 1000으로 주시고요. 해당 선들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선들이 1000의 길이를 가지는 선으로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이란 방법은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존재하는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임의의 곳을 클릭해 주시면 그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적이라는 옵션입니다. lengthen 길이 조정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gthen 명령어의 단축키는 len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명령어 아이콘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수정 패널,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lengthen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lengthen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은 D와 퍼센트, 토탈입니다. 해당 옵션을 활용해서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해당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 옵션을 활용해서 길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선은 길이가 1000인 선입니다. 이 선을 700 정도의 길이로 길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300 정도의 길이 조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가 명령어 입력창에 le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제시된 옵션 중에 증분, 즉 D라는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분 길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변경할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끝부분이기 때문에 끝부분을 마우스를 활용해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어떻습니까? 300 정도 길이 조정된 선으로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이번에는 퍼센테이지 옵션을 활용하여 길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000인 길이에서 500인 길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50%가 축소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명령 입력창에 LE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옵션 중에 퍼센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로 나와 있는데요. 50%를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할 객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0%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 이번에는 토탈 옵션을 활용해서 길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 라인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라인을 1000 정도 되는 길이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해 볼까요?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수정 패널, 수정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랭슨의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 하단에 보시면 합계, 즉 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100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어떻습니까? 길이가 1000 정도 되는 선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명령. 스케일 축척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랭슨, 즉 길이 조정 명령이라든지 스트레치, 신축 명령은 특정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특정한 어떤 길이 값들을 아니면 크기 값들을 조정해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 축척 명령어는 비율 값을 이용해서 동일한 크기로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크기를 조정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스케일 명령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객체를 같은 비율, 즉 동일 비율이죠. 같은 비율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즉 X축과 Y축의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사용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명령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명령어는 명령어 입력창에 직접 스케일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SC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해당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그리기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작은 사각형이 큰 사각형으로 변하는 모양의 이미지의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스케일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와 그 다음에 옵션을 명령어 입력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되는 메시지가 바로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축척 조정을 하고자 하는, 객체의 일정한 비율로 크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선택된 객체를 이제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변경을 해주기 이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될 일이 기준점을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점은 고정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가로 세로 60 정도 되는 사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이 다음과 같이 스케일이 조정된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60만큼 더 크기가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현재
이 객체를 현재 1이라고 본다면 2배만큼 늘어난 결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란 명령어를 실행해 주신 다음 해당 원본이 되는 객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선택할 객체가 없다라면 반드시 엔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준점을 지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준점은 고정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시면 점이 4개가 있지만 각각의 지금 제가 체크 표시한 이 점들은 위치가 나중에 이동되게 되죠. 변동되게 되지요. 이것은 고정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지금 현재 이 점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옵션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서 2배만큼 크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축척 비율 지정을 2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2배만큼 크기가 조정된 객체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2가 아니라 0.5라고 입력해 주시면 반대로 절반이 줄어든 객체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해 주시게 되면 원본 객체는 사라지고 최종 결과물만 남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복사라는 옵션인데요. 복사 옵션을 미리 클릭한 다음 선택한 다음 축척 비율을 지정해 주시면 원본 객체는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크기가 변경된 객체를 추가적으로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참조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과 같이 참조 길이를 별도로 여러분 지정해 주시고 그 길이의 기준으로 하는 객체를 변경해 주시는 방법이 바로 참조 옵션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 축척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SC를 사용하게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의 아이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수정 패널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축척 명령 아이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율을 활용한 축척 조정, 두 번째는 참조 길이를 활용한 축척 조정, 세 번째는 복사를 포함한 축척 조정이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율을 활용한 축척 조정입니다. 명령 입력창에 SC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입력창에 객체 선택이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면 해당 사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할 객체가 없기 때문에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셔서 해당 객체의 특정점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좌측 하단의 모서리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척 비율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면 현재를 1로 보고 저는 1.5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하면 1.5배 정도 해당 사각형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조 길이를 활용한 축척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의 길이가 300짜리인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을 가로의 길이가 1000짜리인 사각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입력창에 SC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기준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령 입력창에 복사와 참조라는 옵션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조 옵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의 길이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조의 길이, 저는 30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길이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1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300의 가로 300의 사각형이 가로 1000의 사각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를 포함한 축척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어 아이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서 수정 패널, 축척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즉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기준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복사와 참조라는 옵션이 나타나게 되면 복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축척 비율을 2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존의 객체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하나가 복사되어서 2배 정도로 크기 조정된 사각형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신축할 경우 사용되는 객체 선택법에 관해 묻는 문제입니다. 신축에 관련된 명령어는 바로 stretch라는 명령어죠. stretch 명령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객체 선택법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현재 보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선택법은 다 객체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stretch에서는 클로징 방법을 통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클로징 범위 지정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의 일부분을 신축할 때 사용하는 스트레치 명령, 선의 길이와 호의 사이각을 변경하여 작성할 때 사용하는 랭슨 명령, 그리고 객체를 같은 비율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사용하는 스케일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테이트, 얼라인 명령을 통해 로테이트,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